안녕하세요, 최일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이고 현재 시간은 오후 7시 59분, 이제 곧 8시네요. 어제는 FOMC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주식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주식이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현재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선물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나스닥이 한 1.3%, 그 다음에 다우가 한 2% 해서 1%에서 한 2% 정도 되는 하락을 현재 보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좀 올라오기도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는 주식시장이 좀 멈춰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팔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나쁜 뉴스는 하이드 스프레드가 급격한 상승을 보였는데, 제가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를 되게 열심히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하진 않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인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들의 수의 증가를 보자면 뭐 600만 명을 돌파를 했다, 700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증가율은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그 다음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재확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도 이제 증가율이 상당히 많이 둔화됐고, 브라질은 데이터에 뭔가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뭐 한 명도 안 나온 날도 있고 갑자기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과거에 한 10%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겨울로 접어들었지만 이제 그 큰 폭으로 증가되진 않는 것 같아서 걱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죠. 하이드 스프레드가 급격한 하락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보였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가 이제 5.5에서 5.51, 5.75, 그다음 어제는 5.92까지 해서 최근 들어서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어요. 이 상세를 보이는 거와 이제 때를 맞춰서 주식시장도 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뉴스가 나쁜 뉴스고,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팔 것인가 안 그러면 말 것인가에 대한 얘기죠. 근데 저는 이제 말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FRB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현재 시장을 이제 막아내는 유의 것들은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정부고, 그 중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통화정책이죠. FRB죠. 근데 FRB는 디플레이션 시대가 있고 인플레이션 시대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시대, 물가가 올라오는 시대는 금리도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통화를 긴축적으로 쓰기 때문에 투자자의 적입니다. 디플레이션 시대는 FRB가 투자자의 우군이죠. 왜? 돈을 풀어서 가격을 올리기 때문이고, 금리를 떨어뜨려서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만들어지고 있냐 하면 여전히 돈들이 돌지를 않고 있어요. 여전히 돈들이 돌고 있지 않고, 일단 FRB 리포트부터 먼저 볼까요? 어제 있었던 FRB 리포트는 여기 있는데, 이슈 했죠, 리포트를. 여기에 보면 이제 그 6월 10일 날 이제 쭉 자료가 나옵니다. 쭉 자료가 나오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읽고 나면 자료를 분석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지난달과 이번달을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양쪽으로 비교를 하는 방법이죠.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비교를 하면, 자, 4월 29일 날 FRB가 리포트를 발표를 했고, 그 리포트에는 이제 그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는 그냥 똑같습니다. 지난번과 이번에 달라진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지난번에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경제가 나쁘고 금융시장도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경제가 나빠져서 금융시장 상황이 나빠졌다는 얘기가 4월 29일인데, 어제인 6월 10일은 금융시장 상황은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물시장은 좋지 않죠. 그러니까 금융과 실물이 언밸런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과 실물이 언밸런스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가 좋은 건 아닌데 왜 주식시장이 이렇게 뜨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만큼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온 얘기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거고 끝날 때까지 간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도 똑같은데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지난달과 다르게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overcoming months,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느낌이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months죠. FRB는 will increase,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저는 increase라고 생각을 해요. increase. 자, 미국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면 돈들이 도는지 안 도는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하면 디플레이션이죠. 디플레이션. 그래서 디플레이션 상황이어서 제가 뭐 여러 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미국의 물가가 너무 낮으면 안 되죠. 너무 낮으면.
너무 낮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가가 낮으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아요. 여기도 물가가 낮으면 소비를 하지 않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돈을 풀어서 물가를 이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까지 1.6에서 2% 정도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할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돈이 안 돕니다. 돈이 안 돕니다. 돈이 안 돌아서 그 화폐 유통 속도를 본다면, 속도를 보면 어떤 그림들을 현재 보이고 있냐면, 여기도 이제 돈들이 안 돌았고 2008년도도 돈이 안 돌았는데 지금도 돈이 또 안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들이 안 돈다면 결국은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팽창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과 실물의 균형을 이루기 전까지는 계속 할 거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FRB가 투자자의 오군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파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라고 보면 저는 사는 사람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는 사람은 투자자를 FRB가 밀어줄 거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밸류에이션이 있고 모멘텀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뭐 강의하면서도 되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는 모멘텀을 믿는다라고 이제 썼습니다. 왜 이제 이렇게 썼는지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올랐냐면 빅7, 뭐 빅6라고 하는 빅6가 많이 올랐죠. 빅6. 그래서 뭐 애플이라든지 애플, MS, 아마존,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그 다음에 페이스북,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다 뭔가 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낮지 않아요. 밸류에이션상 다 높은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섰는데, 요거는 개별 종목 하지 말고 전체 시장을 한번 보여드리면, 전체 시장, 요게 전체 시장입니다. 전체 시장. 미국의 주가가 이제 올라섰던 이유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죠. 미국 기업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 파란색이 이제 미국의 주가고 S&P고요.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의 실적인데, 미국의 실적이 상승했기 때문에 미국의 주가가 올라섰죠.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예상 실적이 떨어지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전부 예상 실적입니다. 포워드 12months. 예상 실적이 떨어져서 예상 실적이 2020년도 초에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한 174 정도쯤까지 갔죠. 갔다가 얘가 한 125 정도쯤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쭉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2달 정도쯤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모멘텀이 좋아진 거죠. 모멘텀은 좋아졌는데, 그러면 미국 기업 전체가요. 그런데 밸류에이션상 보면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버겁죠.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보면 미국이 이렇게 높은 펄을 받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 미국 주가 너무 비싸지 않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되게 당연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재밌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밸류에이션에 대한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자, 밸류에이션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재밌는 모델이 있어요. 어떤 모델이 있냐면, 여기서부터 보여드리면, 이제 위키피디아에 들어와서 이제 프라이스 어닝 레이셔 해서 펄을 보면 펄을 비교를 할 때 재밌는 비교가 있는데, 왼쪽은 퍼고요, 오른쪽은 장기 금리입니다. 왜 주식의 퍼와 금리를 비교를 했냐 하면 이렇게 비교한 모델이 뭔가 하면 패드 모델이라는 거예요. 패드 모델. 이름이 패드 모델이니까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FRB가 만들었어요. FRB가 만든 주식 가치 평가 이론 중에 하나죠. 이 모델을 만든 사람은 앨런 그린스팬입니다. 그린스팬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채권이 좋아, 주식이 좋아하죠. 그런데 지표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 1981년도에는 주식의 퍼가 상당히 낮았어요. 근데 그때 금리는 상당히 높았죠. 금리가 무려 15%였습니다. 자, 아주 심플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주식의 퍼가 10이에요.
그 말은 뭔 뜻인가 하면 회사가 돈을 1,000원 버는데 주가는 10,000원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주식가치 평가를 위해서 만약에 이 회사가 EPS가 1,000원으로 계속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물론 그보다 더 높지만, 그럼 수익률이 얼마냐라고 하면 수익률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10%가 나와요. 10%.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퍼가 20이다. 퍼가 20이다. 라고 생각하면 수익률은 5%가 되죠. 그러니까 퍼가 낮은 걸 사라라는 말은 수익률이 높은 걸 사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식의 퍼가 10배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 이걸 갖다가 어닝 일드라 불러요. 어닝 일드. 어닝 일드가 10%가 되죠. 근데 그 당시 만약 금리가 15%라면 누가 더 싼 겁니까? 이때는 채권이 싸다는 거예요. 채권이 싸다. 채권이 싸다. 근데 만약에 주식의 퍼가 여전히 10이고 수익률이 여전히 10%인데 만약에 채권금리가 5%가 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때는 주식이 싸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패드 모델입니다. 패드 모델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이거죠.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 주식 퍼가 떨어지게 되고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 퍼가 오르게 돼요. 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패드 모델에서 이 모델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몇 명이 아규를 해요. 왜 이제 비평을 하는가 하면, 왜 이제 틀렸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건 주식 회사잖아요. 이건 국가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게 온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식을 평가를 하려면 채권이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던집니다. 자, 그러면 그 채권이란 대비 평가를 하는 것이 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자,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채권을 사는데 AA 정도쯤 되는 채권이 있어요. AA 정도쯤 되는 채권이 금리가 1.64입니다. 1.64. 맥스 해보면 미국에서 AA 채권이 금리가 이렇게 낮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2008년도에도 얘보다 높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낮은 적이 없죠.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채권 금리가 2%입니다. 2%. 주식퍼, 아까 미국 주식퍼 보여드렸죠. 미국의 포워드 주식퍼가 현재 어디 와 있는가 하면 25배 와 있어요. 25배. 25배 와 있으니까 주식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겠습니까? 주식 기대 수익률은 4%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4% 주는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2% 주는 채권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주식이 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어제 오늘 이틀 내내 고민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주식퍼가 많이 올라왔고 이 할드 스프레드가 올라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이 주식을 파는 것이 좋을까 아닐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많이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현금을 이렇게 많이 푼다고 생각을 한다면 캐시는 트래시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는 건 별로 좋은 의사일정은 아니죠. 그럼 현금 대신에 뭘 가질까? 채권을 가질까? 주식을 가질까? 안 그러면 다른 뭐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을 가질까? 현재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저는 주식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죠. 디플레이션 시대 FRB가 계속적으로 나를 뒤에서 밀어줄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 모멘텀은 드디어 좋아졌다. 밸류에이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팔고 살 대체 자산이 없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저는 팔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이제 뭐 오늘 보여드린 거는 제가 이제 CFA 같은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열어놓고 단순하게 보지 말고 시장 전체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FRB와 채권, FRB와 주식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본다면 저는 좀 투자가 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주식시장이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10시간이 한 2시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시장이 열릴지 저는 참 궁금하네요. 근데 사실 더 궁금한 거는 지금부터 한 달 지나서가 참 궁금합니다. 한 달 지나서 제가 올린 이 리포트를 보고 맞아 라고 생각할 거 될 건가, 안 그러면 아니 틀렸어 라고 생각하게 될 건가, 뭐 버핏처럼 말을 하면 지금부터 시간 3개월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한 부분들이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